네, 용접 결함 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수 기준 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보수 용접 기준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네, 각종 용접 위험의 종류에 따른 보수 용접 기준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각 항목마다 보수 용접 기준, 허용 공처가 다 다릅니다. 필름 용접에서 비듬면의 높이차가 용접 길이 25mm당 3mm 이상이며 언더컷은 비드 정단부에서 0.3에서 0.5mm 이하여야 하며 기타 언더컷, 오버랩이나 균열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 용접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보수 작업 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보수 용접 수정 방법 또한 항목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컷이나 오버랩은 연삭이나 재용접 등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슬래그 섞임이나 기공 등은 연삭이나 가우징 등으로 결함을 확인 후 보수 용접하고 비파괴 검사를 진행합니다. 균열은 코드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연삭이나 가우징 후 보수 용접하거나 용접부 전체를 재용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보수 용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보통 보수 용접이란 마모된 기계 부품, 예를 들면 차축이 마모됐을 때 내마멸성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 덧살 올림 용접으로 재생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용접부 결함의 발생 여부나 크기, 위치 등을 X선 사진이나 초음파 탐상 또는 기타의 방법을 써서 확인한 후 그라인더나 정, 아크에어 가우징 등으로 결함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보수 용접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접봉으로서는 망간광 또는 크롬광 등 탄소광 계통의 심선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용접 금속부 강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용접할 때 충분한 예열과 후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 덧살 올림의 경우에는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고 용용된 금속을 고속기류에 의해 불어붙이는 용사용접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접 결함의 보수 용접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짧은 비드가 되기 쉬우며 어느 정도 무리한 용접을 행하여야 하므로 예열을 하거나 적절한 용접법과 용접 와이어를 사용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결함이 제거된 모재 두께가 필요한 치수보다 얇게 되었을 때에는 덧붙이 용접으로 보수합니다. 재료의 표면에 있는 얇은 결함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연삭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설계상에 필요한 판 두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임 용접으로 보수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때는 결함 부분을 잘라내어 맞대기 용접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접 비드가 근접하면 변형 방지가 곤란하고 잔류 응력이나 취성 파괴 등의 측면에서 이음 재료의 폭은 300mm 이상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메워넣기 모재의 지름이 200mm 이상의 경우는 잔류 응력도 커지는 일이 적기 때문에 구속 응접을 해도 무방하나 지름이 작을 때는 200mm 이상으로 새로 잘라서 용접해야 합니다. 네, 강사님, 그러면은 보수 용접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보수 용접 후 과정으로는 크게 용접을 위한 준비, 보수 용접, 용접 후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용접을 위한 준비인데요. 많은 요인들이 용접이 시작 전에 고려돼야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로는 안전사항을 고려하며 보수 전 용접부를 세척하는 작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용접 작업 지역과 인접한 곳은 깨끗한 상태를 갖춰야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과 고정을 실시하고 예열을 실시합니다. 예열은 화염 절단이나 또한 필요에 따라 절단과 가우징을 실시하며 가우징은 용입을 위한 준비이지만 용접 작업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가공된 면에 연마와 세척의 작업도 수행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수 용접 순서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보수 용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수 용접의 절차에 의해 용접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선 용접 절차를 확인하고 보수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 장비를 준비합니다. 또한 재료를 준비하고 보수 용접 순서를 확인한 뒤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수 용접이 끝난 용접부 품질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용접 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용접이 완성된 후에는 서서히 냉각시켜야 하며
용접부가 상온까지 냉각되기 전에는 강한 바람이나 무거운 하중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용접이 완료된 부분을 검사하고 세정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용접부 주위에 페인트 작업이나 분리된 부분을 조립하여 마무리합니다. 이제 용접 결함 판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작업 표준서에 규정되어 있는 판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용접 결함에 대한 보수 용접 기준, 즉 허용 공차를 확인합니다. 이때 확인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공의 발생을 확인합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공도 있고 필름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공도 있습니다. 이것은 용접부에 방사선 투과 시험을 통하여 발견된 기공을 필름으로 나타낸 것으로 독립된 원형상의 현상이며 비교적 판별이 쉽습니다. 기공은 필름상에서 검은 점으로 나타나며 슬래그 섞임에 비해 둥글며 형상이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안 또는 필름상으로 판독된 기공을 확인한 뒤 보수 용접 여부 및 적절한 방법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균열을 확인합니다. 육안 또는 필름으로 확인하여 균열이 발생된 용접부를 확대해보면 선단이 매우 예리하고 선상 및 노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확인 후 보수 용접 여부 및 적절한 방법을 파악합니다.